자, 이제 수열 이야기 좀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수열. 자, 이제 수열이 수학 1으로 들어왔어. 그죠? 수학 1의 수열. 자, 여기서 등장될 수 있는 준킬러가 뭐가 있을 거냐 생각해보면 우선 점화식. 여러 가지 수열의 합. 그 다음에 수학적 귀납법에 대한 빈칸. 그래서 이번 주제는요, 선생님이 수학적 귀납법 빈칸을 우선 넣지 않았고 요쪽에 집중했습니다. 여러 가지 수열과 점화식 그리고 시그마의 성질을 활용한 고난도 문제. 자, 전년도까지 나형 기준으로 봤을 때 나형에 21번이나 30번, 20번이나 29번에 아주 다소 등장했어요. 어렵다는 얘기야. 나형의 킬러 자리를 차지했었으니까 킬러 중 킬러를 그대로 가져갔었던 부분. 나형은 지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잘못하면 나형은 30번에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가형은 21번이나 30번으로 가기엔 좀 부담됩니다. 미적분이 있어서. 준킬러 자리 꽤 찰 거야. 근데 이게 너희들의 발목을 잡을 거야. 다시 말하면 미적분 어려운 거랑 느낌이 좀 달라 이게. 결국 연산 문제가 되거든. 그럼 과거의 문제들은 어떻게 등장을 했냐. 우선 귀납적인 방식으로. 귀납적이라는 얘기가 수학에서 귀납적인 건 이렇게 1, 2, 3 이렇게 차례 대입을 해서 그 방식으로 추론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발견적 추론이라고 하는데 추론 형식으로 문제를 해결했었어. 그럼 문제 유형은 이렇게 바뀌어요.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정말 딱딱 맞아 떨어져서 수식 딱 떨어뜨려 놓고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 최근에도 나오긴 했는데 약간 올드 스타일이야. 아무튼 제가 수식으로 타다타다닥 맞춰가지고 수식에 끼워 맞춰가지고 공식에 뚝 집어넣는 형식이 있는 반면에 그게 아니라 그냥 개수세기 문제처럼 보이게 되는 형태. 그러니까 규칙성이 일정하지 않은 형태의 개수세기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물론 주의할 점은 이렇게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려놓고 격자점을 세거나 이런 형식의 문제는 안 나와요. 이건 교육과정에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거 부등식의 영역이 포함된 게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대수적으로 조건을 주고 그것들의 규칙이 이렇게 일반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도 있어.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게 이제 첫 번째 문제 유형이라고 본다면 최근에 점화식의 특징이 좀 있죠. 점화식. 최근에 점화식은요. 절대 암기에서는 풀어서는 안 된다. 외워서 푸는 점화식 안 나옵니다. 그래서 난생 처음 보는 게 나올 거야. 그럼 역시 어떤 점화식이 나오든지 간에 하나하나 대입해서 귀납적으로 추론하는 이 형식은 변함이 없어야 돼. 그러니까 이건 결과적으로 연산 문제여야 돼. 무슨 문제? 계산 실수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취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아는지 모르는지와 별개로 그 당시에 계산 실수를 해버리면 그냥 망가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단순 연산 문제로서 얘 규칙을 추론해야 돼. 근데 이제 두 번째 넘어가서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쭉쭉쭉쭉 추론하면 이게 공식에다 바로 맞춰줄 수가 있었거든. 딱딱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러 가지 항들 사이에 관계식들이 등장할 거고 그걸 어떻게 묶어낼 것이냐, 그들 사이에 연립방정식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들 사이에 관계식으로 막 정리해서 떴다 뺐다 해야 될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계산식이 좀 복잡한 문제? 그래서 최근 3개년 기출은 좀 의미가 있는데 오래된 올드한 기출 자체는 조금 약간 무기력화된 느낌. 그러니까 기출이 나빠, 보지 마, 그게 아니라 약간 거리감이 좀 생겼어. 출제 유형이 좀 바뀐 거죠. 최근 3개년에 나형에서 나왔던 이런 류의 문제나 뭐 준킬러 문제나 14번 이런 4점짜리 문제는 좀 꾸준히 풀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최근 몇 개년? 3개년이 좀 의미가 있다. 기출로서는. 그 이전 기출은 올드스쿨이야. 약간 느낌이 좋지가 않아. 이게 잘 안 맞아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 지금 거랑. 그래서 3개년은 무조건 푼다. 가나형, 나형 뭐 구분 없이 무조건 풀어야 된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자, 우선 1번 문제부터 가볼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문제가 어쨌든 규칙은 있을 거니까 그 규칙만 잘 찾아냈으면 될 거예요. 1번 문제 봅시다. 최근 문제의 경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 자, 가족권 가봅시다. 가족권에 AN 플러스 AN 플러스 1이 있습니다. 연속항의 합이야. 그게 N이다. 이렇게 등장을 했어. 자, 난생 처음 보는 거라고요. 그래서 많이 보던 거긴 해요. 여기저기서 많이 보던 건데 공식을 외우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런 얘기고요. 두 번째, 나조건도 이것도 처음 보는 거죠. AN 플러스 BN이 AN 플러스 1. 이전 교육과정에서 뭐 개차수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에겐 의미 없습니다. 그냥 모르는 거 이렇게 갈게. 자, 첫 항 1이야. 0이야. 그걸 가지고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 20까지 AK, BK를 구하자. 이렇게 주어져 있네. 어떻게 해야 되니? 그러면 우선 저대로요. 기납적으로 하자고. A
먼저 얘기를 해야지 얘들의 관계식이 생기겠죠. an은 n-an이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맞아? 그렇게 쓰기도 하고 그냥 마이너스 an 플러스 어떻게 쓰든 자유롭지. 그럼 얘는 첫 항이 0이에요. 그럼 두 번째 항이 얼마야? 두 번째 항은 그냥 1이죠. 1 이렇게 돼버리면. 그럼 그냥 연산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항은 너에다가 마이너스 붙이고 그냥 2, 또 1이야. 이런 식으로. 네 번째 항은 얼마니? 네 번째 항은 너한테 마이너스 붙이고 3이야. 그러니까 또 2야. 다섯 번째 항은 얼마니? 다섯 번째 항은요. 너한테 마이너스 붙이고 그 다음 얼마? 4. 또 2야. 보이지 않냐? 0, 1, 1, 2, 2. 그 다음이 3, 3인 것만 확인하면 끝나는 거라고. 진짜? 여섯 번째는 너의 마이너스 플러스 5라고. 3이네. 그럼 이제 끝내도 될 것 같아요. 이것도 3일 거라고. 그럼 결과적으로 A는 어떻게 쓰여지냐? 이건 그냥 연산 문제라고 그랬죠. 0, 1, 1, 2, 2, 3, 3, 4, 4. 그치? 그랬을 때 Bn을 찾아라. 근데 Bn은 직접 찾을 수 없다. 너에 의해서 결정된다. Bn은 인접한 두 항의 차이인 거야. 자, 여기 인덱스는 잘 봐야 돼. n 플러스 1에서 n 뺀 거예요. 그럼 너한테서 너 빼면 첫 항이야. 1. 너한테서 너 빼면 두 번째 항이야. 너 빼면 이것도 봐봐. 잡았다. 1, 0, 1, 0, 1, 0. 그러니까 AN과 BN의 합은 1, 1. 얼씨구? 2 됐네요. 3 이거예요. 됐지? 그러니까 이것들을 1항부터 20항까지 더하자는 얘기는 저게 두 개씩 열묶음일 거잖아. 그럼 1, 2부터 어디까지 10까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110 이렇게. 됐지? 그래서 몸풀기 문제예요. 몸풀기. 어려운 3점 수준의 문제다라고 봐도 되겠고 쉬운 4점 수준의 문제라고 봐도 되겠고 이렇게. 그래서 나열하는 연습, 연산하는 연습밖에 없다. 그래서 되게 좀 문제풀이가 지루하죠. 여기는 2번 문제 가볼게요. 2번도 마찬가지. 본 적 없는 수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삼각함수와의 연합에 대해서 내가 지난 시간에 많이 얘기했을 거야. 수열 얘기가 삼각함수랑 같이 가기가 되게 좋아요. 삼각함수는 규칙이 좀 뻔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수열화하기 되게 좋은 거야. 그래서 여기 보면 AN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AN이 몇 번? 2번이야. 2번 이렇게 하고 AN. 그럼 네가 3 플러스 코사인 n파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맞지? 그런 상태. 자, 가족권 가봅시다. 가족권에 B1, B2는 그냥 1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나조건은 가봅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 플러스 1은 an, bn이야. 이렇게 이제 주어져 있어. 그때 bn이 1024, 2의 10제곱이죠. 1024를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합을 구하자. 역시 이것도 어려운 표현 아닌데 우선 조건을 내가 또 본 적은 없다라고 보셔야 돼요. 근데 수열도 되게 복잡해. 근데 여기 보면 얘 봐. 내가 뭐라고 썼니? 코사인의 이런 꼴은 무조건 교대야, 교대. 왔다 갔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2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1, 1. 그래서 얘는 뭐랑 대등하다고 보면 되냐면 마이너스 1의 n제곱하고 그래서 부호를 교대로 바꾸는 그냥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줘. 그럼 부호를 교대로 바꾼다면 얘는 짝수일 때 홀수일 때가 다르죠. 그러니까 얘는 짝항과 홀항이 구분되거나 주기가 2가 되거나 이런 형식이 뻔해요. 왜냐하면 계속 교대로 나오니까 그냥 둘 끊어갈 수 있고 아니면 짝홀의 규칙이 좀 따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좀 많이 나오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건 그냥 기억하고 있자고. 그러면 그대로 가보면 AN이라는 수열은 그냥 뻔하다. 뭐 2, 4, 2, 4 이렇게 된다고. 얘는 주기네. 그냥 진동하죠. 그럼 BN은 어떻게 쓸 거냐? BN은 난생 처음 보는 놈이다. 뭐죠? 첫 항은 1, 두 번째 항도 1인데 이 세 번째 항은 너랑 곱한 거래요. 이렇게. 네 번째 항은 요거 2항 곱한 거래. 다섯 번째 항은 요거 2랑 곱한 건데 자, 귀납적 방식의 추론을 얘기를 할 때 2의 제곱은 4라고 쓰지 말고 이대로 두는 게 규칙 보기 편하지. 너는 4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또 2, 4, 2, 4인데 그럼 요 자리는 너의 그럼 세제곱이겠네. 너는 너의 이 정도면 규칙이 보이는 게 홀수항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가잖아. 이 자리가. 그러니까 홀수항은 지금처럼 가고요. 짝수항은 1, 4, 4제곱, 4의 세제곱,
4의 4제곱, 4의 5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놈 아니야? 몇 번째 항이니? 둘, 넷, 여섯, 여덟, 12번째야. 6번째 짝수 있지. 그러니까 n이 얼마? 12면 된다고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나 지금 일반화 시키진 않았어. 근데 짝수항, 홀수항 규칙이 다를 때 일반화를 시킬 거냐 말 거냐 이건 굳이 일반화 시키지 않아도 그냥 개수가 딱딱 떨어지거든. 그죠? 야,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초록색 너 1, 2, 2의 제곱. 그럼 저 뒤에 뭐가 등장될 수 있냐면 2의 10제곱이 등장될 수 있죠. 그럼 얘는 몇 번째 위치냐면 11번째 홀수항이잖아요. 지금 이게 11번째 홀수항이니까 이 자리가 11번째 홀수항이면 21항이죠. 이게. 그래서 나 그냥 암산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만약에 일반화를 한다면 그냥 짝홀 규칙을 가지고 나열하면 되는데 뒷부분에 보게 되는 또 다른 문제에서는 그걸 일반화할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내가 어렵지 않다라는 표현을 좀 할게요. 규칙을 하나하나 그냥 이렇게 사뿐히 지려밟고 갈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굳이 일반화까지 할 필요가 있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짝항과 호랑이 규칙이 2의 거듭제곱으로 바뀌어가면서 서로 다른 규칙이 나온다라는 것만 판단을 하면 되는 형식이라서 좀 쉽게 보이는 그냥 브릿지 사점. 14, 15번 위치 정도라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답은 너랑 더하는 거니까 33 이렇게 해결되는 거지. 그래서 2번까지 해결했습니다. 근데 이제 편안하게 2번까지 풀긴 했는데 우선 뒤에 문제가 복잡하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끊고 갈게요. 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너희들 지금 제대로 푸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아.